안녕하십니까. 영화 제작 기초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전까지의 리뷰 영상은 1영화 1영상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이 원칙 아닌 원칙을 조금은 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수사와 담보를 연달아서 봤는데 그 내상이 생각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이 두 편의 영화를 각기 따로 만든다는 건 더 큰 내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두 작품을 묶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외로 하나의 작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거지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안 좋은 의미로 올해의 작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수사 담보입니다. 국제수사는 올 추석 개봉작 중 가장 큰 규모의 영화입니다. 총 제작비가 91억, 다른 경쟁작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죠. 다만 시사회 때부터 안 좋은 소문들이 무성했고 개봉 버전 또한 이전 버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 있어서 불안감이 가득한 영화였죠.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우의 라인업이 좋습니다. 곽도원이라는 티켓 파워가 강한 배우가 중심을 잡고 인상 깊은 조연들이 빈자리를 메웁니다. 김대명, 김희원, 김상호, 손현주, 조재현 등 관객들의 눈에 익숙하고 연기 또한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나올 땐 영화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영화관에 왔고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영화의 장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올해의 워스트에 가까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말도 안 되는 개연성, 웃음 하나 안 나오는 코미디는 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치게 다친 마음으로 관람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영화의 밀도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보통의 영화 이야기는 한두 가지의 장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작법과 스타일, 클리셰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국제수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벌려두고 있어요. 필리핀 바다에 수장된 황금을 건진다는 어드벤처물의 요소도 있고 필리핀에 숨어든 범죄자를 잡는 범죄 수사물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만철과 콤비를 이루는 버디무비의 클리셰도 들어가 있고 친했던 친구와의 우정이 금이 가고 그 유대가 회복되는 드라마의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굉장히 어설퍼요. 어드벤처물로서는 목적으로 향하는 여정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필리핀이어야 하는지? 필리핀이 배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성이 거의 없어요.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도 문제없고 그간의 영화에서 봐왔던 것의 반복입니다. 감독이 필리핀과 필리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선입견만 느낄 수 있죠. 또 범죄 수사물로서의 트릭이 친밀하던가 파회됐을 때의 쾌감이 부족합니다. 캐릭터로 봤을 때는 정작 버디무비의 콤비를 만철과 이루고 있는데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봉합되는 역할은 용배의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죠. 감정이 살기 힘든 역할 분배입니다. 영화가 계속해서 뭔가가 발생하고 갈등은 하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난잡하게 벌려두고만 있죠. 위에 있는 요소 중 하나만으로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옥자, 베테랑, 청년경찰, 파수꾼 등 너무나도 많죠. 국제수사는 몇 가지의 설정과 몇 명의 인물은 쳐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돈 받아 먹었는데 감사가 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결혼기념일로 아내가 해외여행 가자고 생떼를 쓴다. 카지노에서 미친 듯한 운빨로 돈을 벌었다 등등 정말 영화에 필요한 요소들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귀하디 귀한 영화의 러닝타임을 잡아먹고 있으니 정작 필요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춘삼을 잡아야 용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춘삼을 어떻게 찾을 거고 어떻게 쫓을 건지에 대한 정보와 상황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경수와 만철의 대사와 같죠.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러다 보니 영화는 자기성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대사관 앞에 갔는데 하필 그날이 대사관이 쉬는 날이고 그 와중에 우연히 춘삼이 나타나게 되며 자신이 춘삼이라는 정보를 경수가 들을 수 있게 외치는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영화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불필요하게 뻗은 가지를 상황의 다양성이라 생각하고 정작 생명의 근간이 되는 나무 밑동은 쳐내고 있는 영화죠.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악역인 패트릭 또한 너무 애매합니다.
어설픈 캐릭터라는 설정을 가질 순 있지만 악역이라면 영화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하죠. 그가 화면에 있을 땐 확실히 관객들에게 위기감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패트릭은 등장만 수양대군이지 하는 행동은 옆에 서 있는 졸개 수준이더라고요. 국제수사는 개인적으론 추천드리기 힘든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평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객들의 평점이 쌓이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 같더군요. 시작부터 휘늘어지는 음악과 찾았어라는 다급한 대사, 그리고 JK 필름이라는 인증마크를 달고 있는 이 영화. 영화팬이라면 영화의 대략적인 흐름과 진행은 말 안 해도 알겠죠. JK 필름은 영화 제작사이기 이전에 찻집기 공장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한때는 신파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라인으로 충무로를 제패하다 현재는 충무로의 역적이자 비꼼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한 여론에 신경을 쓰는지 협상이라는 장르 영화를 개봉시켰고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300만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195만에서 멈춰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작품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간에 갈고 닦았던 전가의 보도죠. 영화의 단점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10분만 봐도 영화의 전체적인 상황이 예상된다는 거죠. 예상되는 위기가 오고 예상되는 갈등을 겪고 예상되는 해결을 맞이하는 영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부하고 올드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영화 담보는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영화의 캐스팅이 정말 잘 되었다는 거죠. 성동일 배우의 경우 극중 관계가 부녀지간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와 묘하게 비슷한 캐릭터. 관객들이 두석이라는 캐릭터에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캐스팅을 했습니다. 김희원 배우도 국제수사에서의 모습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나문희 선생님, 김윤진, 하지원 배우도 그 역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배우는 바로 승희를 연기한 박소희죠. 영화에서의 아역 배우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사랑스럽고 귀여워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박소희 배우는 시종일관 관객의 마음을 흔듭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배우 자체가 가진 마스크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눈빛이면 눈빛, 미소면 미소. 서사 없이도 꼭 지켜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는 내내 부모가 된 것 마냥 흐뭇하죠. 다만 이것으로 인해 가려진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초중반의 승희와 두석의 관계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JK 필름의 작품을 봤을 때 인물들의 관계가 혈연이거나 가족, 아니면 오래된 동료처럼 영화에서 서사나 사건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관계가 깊거나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보는 다릅니다. 두석과 승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납치를 당해 엄마와 생이별을 한 상황이죠. 손을 깨물고 우는 거로 봐서 그들 사이엔 분명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관계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회복됐다는 느낌보다는 이미지에 의존해 유대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지로부터 승희가 위협을 당하고 두석이 구해주는 사건이 있지만 이걸로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둘만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설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레온 같은 경우 일가족이 몰살당한 마틸다는 킬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레옹은 그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살인 청부업자죠. 반대로 레옹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입니다. 반면 마틸다는 글을 알고 있는 설정이죠. 그들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외로움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분이라는 동질성을 이미지화한 매개체 또한 존재하죠. 하지만 담보에서는 JK 필름답게 보편적 감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어린아이 보호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하지만 영화적 설정과 상황이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관객은 현실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관객은 좀 더 드라마틱한 순간을 대리만족하길 바라며 좀 더 큰 감정이 요동치길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설정이 있었다면 초중반에 그들이 원하는 심파를 더욱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야 영화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충분히 감정이 이입되는데 전반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두석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뒤의 스토리는 관객을 울리기 위한 장면들의 나열입니다.
한 명이 고꾸라지고 울어대는 것이 JK 필름의 진정한 맛이죠. 저처럼 감정을 강요하는 것을 기겁하신다면 이 영화는 끔찍한 감정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그들도 비판받을 구석이 있고 진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고 상업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분명 먹힐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추석 경쟁작이 약하고 명절 영화로는 크게 모난 곳이 없어서 승리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